네, 이번에는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적법한 보정의 이제 법적 취급이에요. 자, 보정을 했는데 적법했어요. 그럼 보정이 인정되겠죠? 예, 보정한 내용대로 처음부터 추론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부적법한 보정이었을 때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자, 이건 좀 표가 방대하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실용시한법입니다. 자, 특허실용시한법. 자, 특허실용시한법은 자진보정 보정원이었을 때 거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규상 추가 금지 규정이 이제 거절 이유거든요. 네, 거절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정 2, 3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보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정각하를 합니다. 보정각하를 합니다. 보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정각하를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 보정각하를 다 하지 않습니다. 네. 요거 이제 요 예외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5개의 예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정각하에 대해서 단독으로 불복할 수 있느냐? 불복하지 못하고 거절 결정 불복 심판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뭐 심사 촉진을 고려한 거죠. 네,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외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다툴 수 없는 경우가 2개가 있습니다. 요거 보정각하가 안 되는 5개. 함께 다툴 수 없는 거 예외 2개.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특허법 내에서 사실 뭐 이제 이거 비교 개연성은 예외가 있다 없다. 네, 뭐 요런 정도겠죠. 그리고 이제 뭐 상표법에서 뭐 이런 예외가 있는 것처럼 써먹을 수는 있겠죠. 비교적 개연성이 있지만 사실 이제 문제 빈도는 비교적으로 써먹는 것보다는 도리어 이제 직접적으로 특허법에서 이제 아예 보정 지문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잘못 등록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그죠? 무효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무효까지 가는 게 뭐냐면 47조 2항 전단입니다. 그러니까 후단은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후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문엔 있는데 번역문에 없는 거. 네, 이거는 무효 사유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정보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전단은 뭐 이제 당연히 원문에 없으면 이제 무효 사유까지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거절 이유다. 그러면 이 새로운 거절 이유가 만약에 무효 사유다. 뭐 진보성 위반이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새로운 거절 이유로 인해서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그죠? 네. 자, 디자인 보호법은 자, 보정각하를 합니다. 네, 이거는 거절하는 거 없어요. 예, 우리는 특허법은 이제 심사 촉진을 고려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디자인 보호법은 동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요지 변경 여부를 판단해서 요지 변경이면 보정각하를 합니다. 불복도 가능합니다. 이제 보정각하의 예외 없고, 네, 불복 가능합니다. 네, 함께 다툴 수 없는 거, 예, 거기에 대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말을 잘못했네요. 단독으로 불복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단독으로 불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게 제가 뒤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해 버렸네. 디자인인데. 자, 이게 불복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이고 요건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보정각하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이 있어서 다툴 수 있다. 자, 등록 후에. 그러니까 등록 후에 요지 변경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출원일이 언제까지 여기서 이제 처음에 출원했고 보정을 했는데 요게 이제 소급표를 인정해 줬다가 요걸 인정 안 하고 이때 뒤로 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출원이 늦춘 규정이다. 보정서 제출일 출원일을 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네, 보정각하였을 때 우리가 이제 법적 취급을 어떻게 하느냐? 자, 보정각하죠. 그럼 보정각하면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을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을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결정을 유보합니다. 심사는 하는데 결정을 유보하고 만약에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면 절차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를 중지해야 되는 거죠. 네. 가규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상표법입니다. 상표법은 자, 전보정이 있고 후보정이 있다는 거죠. 섞이는 거 주의하십시오. 상표법 내에서는 이건 섞어서 전보정을 후보정인 것처럼 후보정을 전보정인 것처럼 시험 문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상표법은 취급이 자, 이제 보정각하. 여기도 보정각하입니다. 예, 신규상 추가는 특허실용시험법이에요. 자, 보정각하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반부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불복이 가능합니다.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상표법에도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요지 변경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출원일이 늦춤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대동소이하죠. 뭐랑? 디자인 보호법이랑 전보정은. 그죠? 네. 자, 그럼 후보정으로 갑니다. 후보정은, 자, 여기도 이제 잘못된 보정은 보정각하입니다. 불복이 가능해요? 이 불복이 가능하지 않아요. 예, 불복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시간이 촉박하니까. 네. 불복이 가능하지 않아요. 불복이 가능한 거는 디자인 보호법에서 불복이 가능한 거고 상표법에서 전보정이 가능한 거지. 후보정은, 상표법에서 후보정은 불복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단독으로 불복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 뭐와 함께 보존각하 결정 불복 심판과 함께 우리는 다툴 수 있는 거죠. 여긴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허법에 예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5개, 2개 예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상표법은 그렇지 않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보정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쪽은 A에서 A-로 보정했고 보정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공고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공고가 되고 요걸 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수요자 오인 운동을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하는 건데 우리 후보정 같은 경우는 B를 B-로 잘못된 보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고 등록 후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수요자들이 이걸 상품 표지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살리고 이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불이익인가?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효가 되는가? 보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출원일이 뒤로 백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무효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지 꼭 무효 사유가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잘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 보시면, 네, 자, 교재 보시면 29페이지에서 이제 신규상 추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절 이유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견서 제출 기간 주고 그 다음에 거절 결정을 하겠죠. 그죠? 네, 이제 후보정임 최후 거절 이유 통지 후에 이제 보정이 부적법한 경우 해가지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보존각하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각하 결정에 대해서 앞에서 충분히 이제 절차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예, 주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쭉 화살표 쭉 내려가시면 가서 보시면 심판 단계에서도 이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보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누가 이제 보존각하 결정을 합니까? 그때는 이제 심판관이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불복 여부는 단독으로 불복은 안 되고 거절 결정 불복 심판과 함께 다툴 수 있는데 단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특허법 시간에 다 공부하셨고 다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확인만 합니다. 예외가 이 두 가지예요. 재심사 청구 시 청구 전 보존각 그 각하 결정에 대해서 직권 재심사 시 취소된 특허 결정 전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함께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직권 재심사, 재심사 청구, 재심사 계열에서 나왔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간과된 다음에 등록 후 취급은 일단 신규상 추가는 무효 사유가 되는데 번역문에 미기재된 경우 47조 2항 후단은 무효 사유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47조 3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심사 촉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 그 대신 이제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견된 경우는 그 거절 이유로 무효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래 잘못된 보정 2에 대해서 잘못된 보정, 보정 2에 대해서 잘못된 보정은 보정각하를 해야 되는데 보정각하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거절 이유 통지하는 경우가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요거 예외 5가지 중요합니다. 특허법에서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청구항 삭제에 따라서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한 경우 재심사 청구 전에 이제 보정인 경우에 그리고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전 보정. 네, 그리고 이제 직권 보정 전 보전, 그다음에 직권 재심사 시 취소된 특허 결정 전 보정인데 이걸 간과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잘못된 보정이라는 걸 간과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절차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절차 보장을 해준다. 근데 이 중에서 기억하실 거 5번 같은 경우 최초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존각하를 하지 않냐고 거절 이유 통지를 하는데 나머지 1, 2, 3, 4번은 최후 거절 이유 통지를 하겠고 5번만 최초 거절 이유 통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 디자인 보호법은 네, 요지 변경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겠고 가규중입니다. 가규중. 네. 가규중. 그래서 이제 보존각하 결정 불복 심판 청구가 가능한 거죠. 불복 가부에 있어서 올라가서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등록 여부 결정을 유보합니다.
유보합니다. 심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를 했다면 심사를 중지하는 거죠. 그래서 가규중. 예, 그다음에 이제 후 강과 등록 후 예, 취급에 대해서는 요거는 설정 등록 후에 인정되는 경우에 보정서 제출일로 출원이 늦춰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표법은 전보정, 후보정이 있는데 뭐 시기가 경과된 것은 불술이 이제 반려처분이 되는 거겠고요. 자, 전보정 같은 경우는 보정각하 결정을 하겠고 그다음에 여기 가규중입니다. 가규중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 등록 여부 결정이라든가 출원 공고 결정 같은 거 유보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를 중지한다. 네, 가규중.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강과 후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이제 보정서 제출일을 출원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출원이 늦춰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후보정입니다. 후보정 같은 경우에 요지 변경 경우 보정각하 결정을 하는데 그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왜요? 그 밑에 보시면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저 결정 불복 심판 청구 시 함께 다툴 수 있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상표법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함께 다툴 수 없다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특허실용시험법이지 상표법에는 그런 예외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정 등록 후에 인정이 됐을 때는 보정 전에 출원에 대해서 상표권 설정 등록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 보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번엔 직권보정입니다. 예, 직권보정입니다. 이거는 자진해서 이제 우리가 보정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우리 특허 결정할 때 이제 우리는 심사관이 직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허 결정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명백한 오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정할 수 있다. 예,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이제 통지를 해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면 예, 그 보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직권 보정은 없었던 거로 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직권 보정. 자, 우리 특허법 우리가 직권 보정이 대상이 되는 거 이게 특허법이 제일 넓어요. 명세서, 도면, 요약서. 이거 네, 그렇죠. 명세서부터 요약서까지 다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 보정이 대상이 됩니다. 예.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있었을 때 그런 거죠. 디자인 보법은 어때요? 요거는 자 보시면 출원서, 도면, 기재사항. 즉 뭐예요? 문자로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직권 보정이 대상이지 도면 자체는 직권 보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표도 출원서, 기재사항 사항이에요. 상표는 직권 보정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없었는데 하나하나 들어왔습니다. 직권 보정, 심사관이 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제대로 보정했을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심사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 보정에 대해서도 신규사항 추가 여부 보는 거고, 요지 변경 여부 보는 거고, 또 요지 변경 여부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언제 그럼 직권 보정을 하느냐? 네, 이거는 이제 이게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있는데 우리가 등록을 주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특허 결정할 때예요. 특허 결정할 때. 그래서 이건 명백한 잘못된 기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정하겠다라고 했는데 특허료 납부할 때까지 의견서 제출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네,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디자인 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료 납부할 때까지. 상표법이 기간이 달라요. 예, 등록 결정, 등록료 납부할 때까지인데 상표법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출원 공고 결정할 때예요. 요거는 네, 출원 공고 결정할 때. 왜냐하면 심사관이 심사에서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특허 실용 시한 디자인까지는 특허 결정 등록 결정을 하는데 특허 결정 등록 결정을 하는데 반해서 우리 상표법은 출원 공고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출원 공고 결정할 때고 이 출원 공고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해요. 여긴 다 이제 특허료 등록료 납부할 때인데 네, 기간이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직권 보정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봅니다. 그죠? 네. 취소 간주가 돼요. 취소 간주. 네. 취소 간주가 됩니다. 결정이 취소 간주가 됩니다. 근데 네. 네, 이제 특허 결정이 취소 간주가 되는데 여기서 비교거리가 또 좀 있어요. 이게 그냥 취소 간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허 결정 여기서 우리가 비교거리가 여기 취소 간주
또 이제 비교거리가 디자인 보호법은 등록 결정을 취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주가 아니라는 거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네. 상표법은 취소 간주예요. 상표법은. 그런데 디자인 보호법은 취소해야 돼요. 간주가 아니라. 특허법 실용실험법은 간주고. 근데 이제 취소 간주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요약서 있죠, 요약서. 이거 독특하죠. 뭐 보통 최명도 그래서 명세서 도면을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여긴 요약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약서는 이게 기술정보용이기 때문에 보범위 판단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약서에 대해서는 요약서인 경우에는 이건 취소간지 그 결정에 대해서 간주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도면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취소 간주가 되는 거지 특허 결정이 요약서에 대해서는 취소 간주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예외, 이 취소 간주에 예외가 있다. 요거는 예외가 없다. 요거는 취소 간주가 아니라 그냥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네. 네, 뭐 특별히 뭐 이거는 더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한 거는 뭐 다 언급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취급해 보시면 의견서 제출한 경우도 그렇고 신규상 추가 금지 위반한 경우도 그렇고 명백히 잘못된 기재 사항이 아닌 경우도 그렇고 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본다라는 건데 디자인도 요지 변경 금지 위반 또는 명백히 잘못된 사항이 아닌 경우 상표법도 그렇죠. 요게 이제 원래 좀 달랐는데 요게 이제 디자인 보호법과 상표법이 보완이 됐어요. 요번 개정법에서 보완이 돼서 옛날엔 달랐는데 지금은 같아졌다. 네, 뭐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